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시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로 왔습니다. 초보자가 99% 저지르는 선물 매매의 치명적인 실수 탑3를 살펴보고 그 해결책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초보자가 선물 거래를 시작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이 3개월 내에 계좌가 반토막 또는 깡통을 차는 게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실수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그 실수들을 미리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장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식 선물 옵션에 대해서 그 위험도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남자가 다리를 건너면서 검은 보화가 가득한 곳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게 되면 걸어가는 다리 밑으로 탐욕과 욕심, 여러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씩 쳐다볼 수는 있지만 이 안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팔다리가 잘리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죠. 주식시장이 이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선물시장의 위험도는 이 사람이 욕심과 탐욕 쪽으로 바라만 봐도 손과 발이 다 잘리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옵션 시장의 위험도는 어느 정도냐 하면 이쪽으로 쳐다보려고 하는 생각만 가져도 팔다리가 잘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레버리지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되겠죠. 주식 같은 경우는 1대1의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의 실수는 용납이 가능합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1대10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죠. 옵션 같은 경우는 거의 1대10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팔다리가 잘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장에서 성공을 했을 때 그 수익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코인 선물 시장, 나스닥 선물 시장, 국내 옵션, 미국 옵션들을 거래를 하면서 큰 수익을 바라보고 시장에 덤벼들지만 99%는 결국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실수를 우리가 하면서 이 낭떠러지로 가는지 이 부분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투자 실패를 부르는 치명적인 습관 탑3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적인 복수 매매죠. 대부분의 매매자들이 이런 매매를 100%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했습니다. 이런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감정에 휘둘려서 충동 매매를 한다는 것이죠. 일명 내동 매매라고 부르는데 원칙, 근거 이런 거 무시하고 오로지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매매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손절없는 물타기. 한 번은 올라가겠지, 한 번은 반등을 하겠지 하면서 물타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보통 선물 매매는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물타기를 해서 살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 살려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때 계좌가 삭제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의미한 손절 라인. 손절 라인을 설정하지 않거나 설정을 했더라도 지키지 않는 것.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투자 실패를 부르는 가장 치명적인 습관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적 복수 매매가 어떠한 단계로 이루어지는지 사례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3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500만 원 정도가 손실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실을 인정을 하고 쉬었다가 다음 매매를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3천만 원에서 500만 원이 날아가면 거의 원금의 20%가 날아가기 때문에 감정이 폭발을 하고 이 돈을 빨리 복구해야지 된다는 그 생각에 집중을 하면서 몰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보다 2배, 3배 많은 포지션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레버리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기 때문에 매매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겪게 되고 결국 실패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더 큰 복수를 하기 위해서 거의 올인급 베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감정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면서 규칙, 손절 다 무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감정에 지배를 당하면서 올인급 베팅을 했기 때문에 손절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들고 가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강제 청산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돈을 추가 입금 반복을 하면서 계좌가 바닥이 나고 마진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감정이 더 폭발을 해서 통제 불가의 수준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용할 수 있는 돈을 다 끌어다 써서 최종적으로 빚까지 가지고 들어오면서 완전히 박살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완전 파괴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달이면 족하다라는 것이죠. 단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충격 사례를 보게 되면 30대 직장인 선물 복수 매매로 5천만 원 날리고 대출 2억 파산 신청, 40대 자영업자 이번 주만 복구하면 끝낸다 반복 총 4억 빚지고 가게 접음, 커뮤니티 후기 복수 매매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만에 인생 끝났습니다. 6개월도 많이 버틴 것이죠. 1개월에서 3개월이면 박살이 납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팔다리가 날아간다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 손절 없는 물타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손절 라인을 설정했지만 무시를 한다는 것이죠. 손실을 보기 싫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설정했지만 손절을 하지 않고 반등하기를 이제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전에도 매매를 했을 때 반등을 해서 살아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또 하는 것이죠. 2단계 물타기로 대체 시작. 마이너스 10%가 되니까 편단을 낮추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2배 포지션을 들어가게 됩니다. 물타기 했던 포지션에서 찐 반등이 나오지 않게 되면 레버리지 때문에 손실 속도가 2배나 빨라지게 되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엄청난 공포감이 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실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손절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3단계 계속해서 물타기 반복 20% 35%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정거금률이 급락을 하게 됩니다. 마진콜 직전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4단계 강제 청산 역마진 정거금이 없기 때문에 강제 청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좌에 남은 잔고는 0이 되겠죠. 다음은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나스닥 선물 차트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폭락했던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러한 진폭으로 흐름이 있었죠. 미정시는 폭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으로 물타기를 했다면 계속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타기 매매를 기법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타기 매매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변곡 지점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물타기 매매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타기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이 크게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로 물타기가 들어가게 되면 평단가는 한 이 정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급락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그 마음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수익이 나면 팔아버린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매매를 계속해 오다가 이러한 구간에 한번 걸리게 되면 계좌가 삭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 진폭에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내려올 때 다 물타기가 다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후에 반등을 하고 다시 급락했을 때 강제 청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알고리즘이 이러한 부분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등할 때도 이 평균 단가를 계산해서 반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타기 매매로 벌었던 것은 결국 한 번에 다 뱉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타기 매매는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다 뱉어내야 할 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의미한 손절 라인. 손절 라인을 설정하지 않거나 설정했다 하더라도 지키지 않는다.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손절 라인 자체를 안정함. 많은 초보자들이 대충 10%쯤 되면 나가야지 하면서 정확한 라인 없이 거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위험한 부분이지만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선물 매매에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단계, 손절 라인이 정했지만 지키지지 않음. 지니까 마이너스 5%로 손절을 정함. 마이너스 5% 도달,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등할 것 같아 무시하고 들고 있음. 초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절을 하게 되면 손실 확정이 되기 때문에 위험 회피 심리에 따라서 하기가 싫은 것이죠. 3단계, 손실이 확대되고 감정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손실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더 손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타기가 시작되고 복수 매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4단계, 결국은 강제 청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손절이라는 것은 진입할 때 진입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로 상승할 것 같아서 추격 매수를 했다면 상승을 해야지 되는데 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거나 행보를 하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돌파 매매를 해서 추격을 했는데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손절은 진입 근거가 없어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손실률로 손절을 잡게 되면 손실 구간에 왔을 때 손절하기가 머뭇거려진다는 것입니다. 반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절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매매 자체가 강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보자가 투자 실패를 부르는 치명적인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스템 매매, 구조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감정 통제가 용이해집니다. 명확한 규칙으로 감정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 실수 반복 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장기적인 수익이 안정화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대폭 감소를 하고 시장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트 신이 매매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요즘 핫한 은선물 차트가 되겠습니다. 차트 신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노란 선하고 하얀색 선이 정배열되어 있으면 매수 방향으로 본다라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역배열되어 있으면 매도 방향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할 수 있는 이러한 구간들을 미리 설정을 해서 이러한 지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구간에 들어갔는데 이탈되게 되면 손절하면 되죠. 반등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다 먹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올킬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초보자가 실패를 부르는 치명적인 습관 탑3를 알아보았습니다. 선물 매매를 한다면 본인만의 구조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꼭 해야 된다는 것이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